2003년 1월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한 여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경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여성은 시종일관 겁에 질린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두 명의 남성이 어떤 남자를 살해하고 토막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전부 지켜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장난 전화거나 아니면 신고를 한 이 여성이 정신 이상자가 아닐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상황에 대한 묘사나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경찰은 일단 여성을 직접 만나본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신고자는 당시 나이 32세의 이 씨였어요. 그녀는 자신 또한 그 두 명의 범인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 그 감금됐던 현장이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파란 대문의 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게 엄청난 공포를 겪게 되면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 눈이 가려졌거나 결박이 된 상태였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문제는 이 씨가 말하는 그 파란 네모네 집이라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는 범인들이 사는 곳을 추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집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경찰이 이 씨의 진술대로 범행이 발생한 그 지역 내에 있는 파란 대문이 있는 집들부터 수색을 하는데요.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강도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 전과자들, 그들의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각 이후에 이 지역에서 통화를 시도했던 동종범죄 전과자들의 기록까지 전부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 광범위한 통신 수사를 통해서 결국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이 씨가 경찰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납치돼 있는 동안 범인들이 나한테서 돈을 갈취하려고 당시 내 남자친구였던 정 씨와 접촉을 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범인 중에 한 사람의 휴대폰으로 정 씨와 통화를 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즉시 정 씨의 통화 목록을 뽑아봐요. 그리고 여기서 사건 발생 당시에 정 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역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죠. 자, 그 번호의 주인은 28세의 민 씨였습니다. 경찰이 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피해자인 이 씨에게 어쩔 수 없이 민 씨를 유인해 달라고 제안을 했고요. 다행히 이 씨도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경찰에 협조합니다. 이 씨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실 이 사건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2003년 1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찰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 1동에 위치한 시청 후문에서 이 씨의 전화를 받고 나온 범인 민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날인 20일 오후 2시경에는 군자 톨게이트 부근에서 25세의 범인 강 씨도 검거해요. 강취한 차량으로 부산에서 애인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검거가 됐던 거죠. 강 씨는 저항이 엄청 셌대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포탄이랑 실탄을 발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체포된 민 씨와 강 씨,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은 영등포 구치소 동기였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렇다 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돈도 떨어지면서 결국 함께 범행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이들 중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 빚에 시달려서 세상에 불만을 품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카드 빚은 결국 본인들이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불만을 품었다는 게 참 말도 안 되죠. 두 사람이 체포되고 인천에 있었던 이 범인들의 하숙집을 수색했는데요. 여기에 그 끔찍한 범행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어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망치와 쇠톱, 이런 도구들이 있었고요. 테이프, 케이블 타이, 타이랩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정말 상상치도 못할 것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가 찍혀 있었냐? 이 시신을 훼손하는, 토막내는 과정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근데 더 소름 돋고 끔찍한 건 단순히 찍은 게 아니라 이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손에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도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악마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훼손 과정에 신고했던 이 씨, 그 여성 이 씨를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할 때 그랬잖아요. 두 남성의 시신을 토막내고 그 광경을 전부 지켜봤다. 이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동참시켰던 과정이 카메라에 다 찍혀 있었어요. 집안에 이렇게 커다란 비닐봉투, 파란색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 안에 훼손된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로 유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는 방 안에 계속 방치한 채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조사 결과 이들이 살해한 피해자는 당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던 25세의 오 씨였습니다. 1차로 오 씨를 납치해서 오 씨의 그랜저 차량을 강취하고 자신들이 사는 하숙집으로 끌고 온 뒤에 살해를 했던 거고요. 그 뒤로는 신고자 이 씨를 또 납치해서 집으로 끌고 왔던 거죠. 이 씨를 또다시 납치하게 된 과정은 제가 뒤에서 계속 풀어드릴게요. 이후에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 이 씨를 동참시킨 건 신고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 촬영까지 해놨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범행 방식이죠.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존파 사건이랑 매우 흡사해요. 그 사건에서도 지존파 조직원들이 납치한 피해 여성을 인질로 잡아서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할 때 동참시켰잖아요. 신고를 막고 자기들 공범으로 만들려고. 이 사건의 경우도 그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건 이들이 오 씨를 그토록 끔찍하게 살해한 이유였어요. 당시 검거되고 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이들 중에 주범격이 강 씨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오 씨가 그 여자 남자친구랑 목소리가 비슷하다.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짜증나서 죽였다. 이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이후에 끔찍한 짓을 하며 웃고 떠들던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 씨와 민 씨, 이 2인조 살인마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2년이 됐는데 출소하고 함께 지내다가 2003년 1월부터 다시 범죄를 모의해요. 강 씨가 먼저 민 씨에게 범행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차를 이용해서 불법 택시를 운영하는 게 되게 성행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한탕하자 이런 거였죠. 철저히 계획적이었어요. 앞서 그들의 집에서 발견됐던 도구들 이런 거 다 미리 구입해 놨고요. 범행을 결심했던 11일 밤부터 납치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옛날에 이렇게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광고에 기재된 자가용 택시 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된 거고 그 유인에 성공을 했던 거죠. 이때 피해자가 바로 오 씨였던 거예요. 오 씨는 그랜저 차량을 몰고 그들을 태우러 옵니다. 두 사람은 25만 원 줄 테니까 지금 빨리 당장 강릉으로 가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오 씨는 흔쾌히 승낙했죠. 지금도 25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민 씨는 오 씨의 차 조수석에 탔고요. 강 씨는 뒷좌석에 탑니다. 오 씨는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강릉으로 차를 몰아요. 같은 날 밤 11시 40분경에 영동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이제 강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서 오 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범인들의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차를 정차한 곳이 되게 어두운 갓길이었는데 때를 봐서 오 씨에게 바로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을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은 민 씨가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서 오 씨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 씨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했고요. 오 씨의 눈과 입까지 한꺼번에 박스테이프로 둘둘 감아서 트렁크 안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오 씨의 그랜저를 몰고 다시 자신들의 집인 인천의 가좌동으로 돌아옵니다. 1월 10일 오전 5시 30분경 이들은 집에 도착을 했고요. 결박한 오 씨를 들어서 안방으로 옮겨놔요. 그리고 본인들도 피곤했는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오전 9시경에 오 씨가 이 손이 뒤로 묶여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낑낑대고 소리를 냈던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깨서 다시 이 오 씨의 손을 앞으로 결박을 하고 다시 잠을 잡니다. 이때 오 씨가 탈출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인들이 깊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이 양발을 결박한 케이블 타이를 풀어내요. 근데 얼굴에 박스 테이프가 감겨져 있었잖아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걸 떼어내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게 떼다가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떼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스 테이프가 얼굴에 이렇게 가려져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간신히 손으로 이렇게 앞을 더듬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러다가 그 보일러실 문에 부딪힌 거예요. 그 보일러실 문 어떤 건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탁 치면 소리가 되게 크게 나는 그런 문이 있어요. 철제로 된 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가 크게 났다고 하는 걸 보면. 이때 범인들이 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무차별적으로 오 씨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가 노란색 박스 테이프를 다시 가져와서 오 씨의 얼굴 전체를 칭칭 돌려서 감아버려요. 그 전에는 코는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해놨는데 완전히 이마부터 턱까지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숨도 못 쉬고 결국에는 질식사로 사망을 해버린 거죠. 살해 후에 그들은 오 씨의 시신을 냉장고 안에 넣어뒀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걸려든 범행 대상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여성 이 씨였어요. 자,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납치가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범인 강 씨와 민 씨는 두 번째 범행 대상을 채팅을 통해 찾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2003년 1월 13일 밤 9시 30분경 민 씨가 화상 채팅으로 이 씨를 유인했어요. 25만 원을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랑 월미도로 드라이브를 가자. 그리고 민 씨가 이제 강 씨에게 연락을 해서 여자를 깨어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강 씨는 그 훔친 그랜저, 그 피해자의 그랜저를 몰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이 씨를 만나서 차에 태웠고요. 월미도를 향해 달립니다. 밤 10시 30분경에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성을 드러냈어요. 오 씨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처음에 이제 얼굴을 맞고 이 씨가 기절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케이블 타이랑 박스 테이프로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들의 아지트로 이 씨를 끌고 왔죠.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전날 이제 오 씨한테서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씨에게서 돈을 갈취해야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몇 마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남자친구이자 함께 사는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씨를 인질로 삼아서 동거남인 정 씨에게 돈을 뜯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이들은 이 씨를 협박해서 정 씨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시켜요. 내가 사채를 써서 지금 300만 원 빚이 있는데 못 갚아서 업자들에게 끌려와 있다. 이걸 못 갚으면 나 집에 못 돌아간다. 돈을 내야지만 풀어준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15일 오전까지 돈을 챙겨서 정 씨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끔찍한 건, 그러니까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없으니까 당장 이 남자친구하고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 강 씨와 민 씨에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짓을 이 씨가 당했다는 거죠.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구나 제가 앞서 미리 말씀드렸던 그 오 씨의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 강제로 이 씨를 동참시켰었죠. 저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과정에 동참을 시켰는지를 제가 자세히 다 읽어봤는데, 다 읽어보고 나니까 사실 그냥 동참을 했습니다 정도만 제가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들은 결박된 채 누워 있었던 이 씨 옆에서 오 씨를 훼손하면서 마치 이 씨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듯이 얘 살려놓을까? 아니면 죽일까? 이런 걸 계속 의논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데서 그런 말을 계속 했던 거죠. 네 목숨은 우리들 손에 있다. 이걸 막 알려주는 것 같죠.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씨의 결박을 풀더니 카메라를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걸 다 찍어라. 그리고 칼을 쥐어주면서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도저히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이 씨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힘을 줘서 이 씨의 몸을 당겨서 강제로 그 일을 하게 했고요. V자를 그려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향해서 이제 너도 우리 공범이다. 사진이 바로 그 증거지. 이런 말을 해요.
범인들은 훼손된 시신을 각각 비닐봉투에 나눠 담았고요. 그중에 일부는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집안에 그대로 방치를 해요. 오전 7시 30분경 범인들은 이 씨를 차에 태우고 동거남 정 씨와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주유소 앞에 내려줬고요. 이 씨는 그 남자친구 정 씨에게서 현금 250만 원을 받아온 뒤에 이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서 약속대로 이 씨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얘를 그냥 풀어줘도 신고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쟤는 절대 신고 못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둔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씨를 풀어주기 직전에 범인들이 이 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10년 동안 민 씨의 후처보로 살아야 한다. 민 씨가 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와서 그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 이런 조건이었던 겁니다. 지금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풀어줬지만 풀어준 게 아닌 거죠. 어쩌면 이 씨는 이 사진 하나 때문에 평생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용기 있는 결단으로 신고를 했고 그들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더 끔찍해질 수도 있는 추가 범행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03년 1월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 씨와 민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들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2003년 3월 14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어요. 이 두 사람은 재판정에서 피해자 오 씨에 대한 살인 의도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이들이 했던 주장이 되게 황당해요. 오 씨의 얼굴에 테이프를 감았을 때 최소한의 숨쉴 구멍을 남겨놨기 때문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1심 재판의 쟁점은 강도살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느냐 이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일반 살인이랑 강도살인은 형법에서 엄연히 구분이 되죠. 강도살인의 경우에는 살인의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강도치사보다 높고요. 아예 현행법상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들이 계속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던 건 검사의 기소 내용인 강도살인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숨쉴 구멍을 남겨놨다 해도 테이프로 온몸을 감은 것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건 명확하다.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애초에 범인들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철저히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납치 계획까지 다 세웠었잖아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2003년 5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주범 강 씨에게는 살인 및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서 무기징역, 그리고 공범인 민 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살인의 의도 없이 강도를 저질렀다가 추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 이렇게 봤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판결문 읽어드릴게요. 피고인들은 차량을 탈취하여 피해자를 납치하는 강도범행에 이어 동일 수법으로 제2의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계속 강도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의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극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젊은 데다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또한 법원에 수차례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교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 씨를 살해하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내줬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강 씨에게 극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우리 재판부는 이들에게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선고했다. 이렇게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설마 두 번째 피해자를 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피고인들은 이 형량조차도 무겁다면서 항소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 강 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도살인죄와 강간, 사체훼손죄를 모두 인정합니다.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근데 문제는 공범인 민 씨에 대한 판결 결과예요. 황당하게도 항소심 재판부가 민 씨에게 이번에도 살인 방조와 강간 혐의만 적용해서 오히려 징역 7년으로 감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 씨는 이미 한 14년 전에 석방이 됐을 거고요. 뭐 지금은 어딘가에서 살거나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강 씨도 이미 복역 기간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가석방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씨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자기가 겪었던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같은 하늘 아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이후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고스란히 카메라 안에 남아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런 사람들에게 교화를 기대했던 걸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범인의 젊음이라는 게 사실 기회를 줘야 할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의 범행 가능성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범인의 미래가 창창한 만큼 누군가의 미래는 암울한 불안으로 가득 차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